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알겠습니다. 며칠 전 해리 케인이 토트넘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 꽤 공신력 있는 채널에서 들려와 수많은 토트넘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A매치 기간을 앞두고 화상으로 가졌던 인터뷰에서 이번에는 가레스 베일마저 다음 시즌 토트넘을 떠나 레알 마드리드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케인과 베일에 관련해서 손흥민 선수의 향후 거취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중상위권에 위치하던 토트넘 호스퍼는 2014년 마리우시우 포체티노 감독을 영입하며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포체티노와 그의 강력한 무기였던 데스크라인의 활약으로 토트넘은 황금기를 열게 됩니다. 하지만 성적 부진을 이유로 토트넘 구단은 감독 포체티노를 경질했고 그 이후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팀을 떠나게 되죠. 영광의 세대인 데스크가 붕괴됨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이후 새 감독인 무리뉴의 눈 밖으로 난 델레알리도 주전 자리를 내어주고 벤치를 지키며 현재까지도 꾸준히 이적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 이번에는 팀의 주장 요리스마저도 재계약을 하지 않고 팀을 떠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 요리스의 후계자로 어떤 골키퍼가 좋을지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이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제 해리 케인이 팀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뉴스마저 보도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신력이 높은 곳에서 나온 소식이라 파장이 더 큰 상황입니다. 물론 그의 높은 이적료 때문에 이적이 가능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약 기간이 2024년에 끝나기 때문에 이번 시즌을 제외하면 해리 케인의 계약 기간은 3시즌밖에 남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케인을 놓아주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구단 입장에서는 빠르면 이번 시즌 종료 후, 늦어도 다음 시즌이나 다다음 시즌 종료 후에는 거액의 이적료를 받고 케인을 떠나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케인이 정말로 떠난다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데스크에서 토트넘에 남는 선수는 오직 손흥민 선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밖에 오리에도, 라멜라도, 윙스도 지속적으로 이적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에는 팀의 새로운 희망으로 이야기되던 부활한 베일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원래 소속팀인 레알 마드리드로 돌아가겠다고 공식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사실 이 인터뷰 사건은 토트넘 팬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뷰 뉘앙스에서 토트넘으로 돌아온 이유가 유로 대회 매치 핏을 맞추기 위해서 그동안 떨어지는 폼을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토트넘으로 복귀했다는 아주 묘한 느낌을 주기도 했기 때문이고, 다른 이유는 데스크의 붕괴 후 새로운 서막인 KBS의 시대가 열렸다고 안심과 기대를 하던 상황에서 K와 B가 이틀 연속으로 나가버린다고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베일은 레알에서 지단에게 그렇게 찬밥 신세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것이 토트넘 팬들에게는 못내 큰 충격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 충격이 컸던 이유는 토트넘 유스 출신으로 지금 베일과 마찬가지로 다른 팀에 임대로 가 있는 올리버 스킵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 20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선수도 앞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면 다른 것들은 알아서 잘 될 것이라는 무난한 답변으로 처신한 것에 대비된 답변이었기 때문입니다. 베일이 토트넘으로 돌아온 것에 기뻐했던 많은 팬들이 어쩌면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르는 답변이었던 것이죠. 아무튼 데스크가 사라지고 KBS가 시작될 것 같았지만 이대로 간다면 그냥 S만 남고 맙니다. 그리고 그 S의 계약 기간은 K인보다 1년 앞선 2023년까지죠. 이제 재계약을 해야 하는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재정 적자 문제가 심각한 토트넘 구단이 그에 걸맞은 선수를 보충해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 그것은 구단의 리그 성적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는 얘기는 어쩌면 우리는 빠르면 다음 시즌 아니면 다다음 시즌부터는 유럽 대항전인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릭센도 떠났고 케인도 없고 알리도 없고 요리스도 없고 베일도 없는 상태로 맨시티, 리버풀, 맨유, 첼시, 레스터, 아스날과의 싸움에서 4위 또는 5위 안에 드는 것이 과연 얼마나 가능할까요? 레스터는 최근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고 현재 부침을 겪고 있는 아스날은 토트넘보다 재정적인 수익이 훨씬 좋은 구단입니다. 토트넘보다 지속적으로 좋은 선수 수급을 해주는 것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토트넘보다 경쟁력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구단을 정말 사랑하고 그곳에서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토트넘 허스퍼가 난파되고 있는 배라면 지금 배의 선장을 의미하는 캡틴 요리스와 부선장격인 부캡틴 케인도
배를 버리고 탈출하려는 상황에서 과연 손흥민 선수가 의리와 애정만으로 가라앉을지도 모르는 배에 남아있는 것이 맞는 일인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만약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적들이 모두 벌어지게 되면 정말 손흥민 선수는 팀의 소년 가장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만약 혼자서 팀을 끌고 간다면 우승 트로피는 고사하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손흥민 선수 기록은 단절되어 버릴 수도 있죠. 이건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너무나 큰 손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대한민국 축구 팬들에게 또한 너무나도 큰 손실이겠죠. 평소 구단에 대한 사랑과 의리가 각별했던 손흥민 선수였는데 이번에 보도된 케인과 베일의 뉴스 같은 이런 철저한 선수 위주의 결정들이 어쩌면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미래를 좀 더 냉정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건 아닌가 싶어서 구단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뉴스겠지만 재계약을 앞둔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좋은 예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평소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문제에 대해서 선수를 흔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있은 연이은 공격진 이탈 가능성 뉴스 보도로 인해 손흥민 선수를 걱정하는 팬들을 위해서 현재 상황 정리와 간단한 제 생각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무튼 토트넘이 케인과 손흥민 선수를 잡기 위해서는 이번 시즌 결과가 정말로 중요하게 됐습니다. A매치 휴식기 이후에 손흥민 선수도 돌아오는 만큼 향후 남은 리그 일정에서 팬들과 선수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세요. 역시 I guess.